안녕하세요. 투마치팍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해서 주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하락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주를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은행주가 1, 2년간 리레이팅이 지속된다는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최선호주로서 하나금융과 BNK금융을 지켜보자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최신 뉴스와 함께 미래 전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떠오른다는 소식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선익 시스템과 한빛소프트와 같은 기업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좋지 않지만 현대차가 잘 버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통신 3사 쪽에서는 KT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 쪽에서는 대우건설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코웨이라든지 위니아 딤체, 또 영업무역과 같은 기업들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지 못했지만 코나 아이와 같은 기업도 계속되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여전히 1등주로 HMM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효성 TNC와 함께 앞으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은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FNF가 분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관심을 크게 쏟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140선으로 마감하였는데요. 사흘째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업종의 680억 원, 연기금 쪽에서 275억 원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좋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항공기 부품 쪽에서는 EDT와 LIG 넥스원 역시 한미 관련된 회담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통신 쪽과 메타버스 섹터가 올라오고 있고요. 여행 쪽에서는 레드캡 투어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 쪽에서는 EM넷이 또 돋보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 쪽에서는 BNK 금융지주와 JB 금융지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쪽과 카카오뱅크 관련주, 우주항공산업 쪽으로도 계속 흐름이 쏟아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선과 해운 쪽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밥솥이라든지 편의점,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관련된 종목들도 테마주를 엮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의 흐름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가는 주만 올라간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HMM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번 달에 긴급 투입한 임시선박 세척 중 마지막 선박이 출항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24번째 임시선박에 출항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HMM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1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효성 TNC도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와 레깅스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스판덱스 값이 1년 새 2배로 올랐다는 부분 계속되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터키와 브라질에 투자를 하였고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상업 생산 개시가 된다면 더욱더 좋은 실적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FNF가 FNF홀딩스와 FNF로 분리를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내수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현지에서 FNF MLB 디스커버리 브랜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FNF가 중국 사업 목표 매출액을 1200억에서 1500억 수준으로 발표했지만 앞으로 성장 추이를 감안했을 때 2200억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과 비교를 해도 4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도 견조하고 애슬레저 강세와 레저 활동 확산에 따라서 디스커버리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MLB 쪽이 또 캐주얼 쪽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아동복 수요마저 키즈 카테고리가 흡수하고 있다는 쪽에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 재상장한 FNF가 증권가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브랜드 파워,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60만원대 목표 주가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FNF 홀딩스는 크게 하락한 반면 FNF는 다시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이 목표주가 60만원, KB증권은 56만원, 하나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제일 낮은 금액이 45만 5천원이라는 부분에서 평균가 55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FNF 홀딩스가 자회사 관리와 신규 사업 투자 등 투자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FNF 패션 사업 부분을 분리했다는 부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흐름이 좋은 기업이 BHI인데요. 계속되는 상승폭이 나오고 있고 한미 원전 협력 소식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과 관련되어 엮이면서 BHI와 에너토크, 오르비텍도 번갈아가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다시 금값이 뛰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적 개선세 유지가 매우 좋다는 부분으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 상향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대북 경협주로 분류되었던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업의 외적인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적정 주가를 7만원까지 제시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2.5만 대로 확충되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LIG 넥스원 주가도 최근에 매우 흐름이 좋은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LG 이노텍으로부터 방위사업 부분을 인수받아서 미사일과 감시 정찰기 등 방산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형 SNC는 또 상장을 하였는데요. 이틀째는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습도 및 습도 센서 전문 업체로서 그린뉴딜의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네마스터 또한 매각이 무산되면서 최근에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자사주를 매입했던 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 최대 투자 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보다 진지하게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받아들일 때라는 그런 의견을 밝히면서 앞으로 가격 재상승의 돌파구가 될지 한번 지켜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는 가치주, 통신주와 또 은행주 같은 기업들, 경기 방어주 같은 흐름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업종 내 주도주 지위는 하반기에도 지속 예상된다는 하나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리포트가 뽑고 있고 만성적인 저평가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날 때가 됐다는 내용으로 BNK 금융지주를 같이 최선호주로 뽑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금융지주 45,300원으로 시가총액 13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도 시가총액 2조로 외국인 소진율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를 다시 보자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하반기 상승률이 둔화되겠지만 앞으로 은행주 쪽이 1, 2년간 리레이팅, 재평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황상 지금은 은행주 리레이팅 국면에 들어섰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일시적으로 8월에서 10월까지는 주가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부터 다시 랠리가 시작되게 된다면 앞으로 은행주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최선호주는 하나금융과 BNK금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정황상 지금은 은행주 리레이팅 국면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는 여전히 저평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을 돌이켜보면 금리가 상승했던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은행주가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 향후 1, 2년간은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경기 지표들은 은행주의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으며 은행 ROE도 상승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황상 지금은 은행주 리레이팅 국면으로 판단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3년 동안 모멘텀 부재로
나름 양호한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던 D레이팅 시대였다면 이제는 은행주가 자산의 수익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주 대비 국내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매우 두드러진 상황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주에서도 상승세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은행주들이 오를 차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 글로벌 상황과 비교해서 더 저평가로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규제 리스크 등의 할인 요인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평균 PBR 기준 약 0.5에서 0.55배 수준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기준 하에 현 주가 대비 앞으로 25에서 35%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 모멘텀 부분에서 각종 경기 지표들은 은행주의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실시 효과가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을 이끌고 있는데도 한국도 전 산업 생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기 지표들은 경기 민감주인 은행주에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등 모든 민간 경제 주체들이 향후 경기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에서 각종 내 지표들과 함께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리 모멘텀 부분에서 펀더멘털은 단기 금리에 영향을 받지만 은행 주가는 장기 금리와 연동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은행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3년물 이상의 중장기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만 1년 이하의 단기 금리는 매우 상승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은행주 주가 상승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주는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모멘텀 측면에서 은행주가 계속해서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경기 회복세 등 여러 가지 분야를 감안했을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적 모멘텀 부분에서 은행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부터 예상을 상회하는 대출 성장률 등 계속해서 순이자 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은행 계열사들마저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은행 대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여지는 올해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따른 부실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경기 개선 상황에 따라서 건전성 악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또한 경기와 신용 위험 지수는 역상관관계의 경향을 보여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 은행 추정 ROE는 8.4%로 3년 만에 상승 전환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째로는 배당 모멘텀도 있는데요. 배당 성향 정상화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는 부분에 기대감이 더해진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20% 수준에 그쳤지만 금융당국의 자본관리 권고안이 6월 말까지 한시적 규제이기 때문에 다시 자율적인 배당이 가능하게 된다면 은행 배당 성향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이익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적정 주가 레벨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리레이팅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금융지원 유예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될 경우 자산 건전성 약화 우려 및 관련된 불확실성 부각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요. 하반기 중 순매수세가 둔화될 경우 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8월에서 10월 정도는 주가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상장이 또 관련돼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또 너무 급격히 확대된 외국인 지분율이 은행주에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
이후에도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경우에 결국 기존 전통은행들의 낮은 멀티플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 리레이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지는 카카오뱅크가 기존 전통은행들의 대체 투자처로 인식될지 한번 어떠한 쪽으로 변화될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려감 속에서도 연말에는 다시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모멘텀과 금리 모멘텀, 실적 모멘텀까지 기대하면서 편하게 은행주 주가를 상승을 향유하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 정도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 조정 양상을 보이지만 11, 12월 연말에는 다시 연말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 배당 정상화와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관련주 쪽에 투자 의견들을 비중 확대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KB금융과 DGB금융지주를 관심 종목에 넣고 또 하나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를 최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 평균 목표 PBR이 기존 0.52배에서 0.6배로 상향되었다는 부분, 아직도 충분히 저평가라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간 동안의 위너 종목은 KB금융과 하나금융이었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은 영업 환경 속에서도 본원의 수익성이 개선됐던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부분도 안정적으로 경영진 관련 잡음도 없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은행업종 최선호 종목 하나금융과 BNK금융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금융인데요.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68,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최소 8% 이상의 이익 성장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부분에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신한 지주와 높은 수익성은 유사한 반면에 PBR은 0.41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저평가 매력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순 이자 마진 개선폭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구조적 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인 요인이던 자본력이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간다. 배당 매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68,000원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BNK금융인데요. 만성적인 저평가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거액 부실 소멸로 낮았던 이익 신뢰도가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익 신뢰도가 낮았다는 점이 올해는 이러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대손 비용률 또한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는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 증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MSCI 지수 편출 이슈로 작년 11, 12월에만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부분,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매수세에 대거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여건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PBR과 PER 0.28배와 4.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종 내 최저 멀티플에 거래 중이다라는 내용과 경기와 수급, 밸류에이션 등 주가 상승을 위한 삼박자를 갖추게 되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저평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본 비율 관리 노력은 필요하다는 부분 지적은 받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 쪽에서도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1,000원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 은행 쪽이 또 디지털화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과 함께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여러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과 BNK금융 최선호주로 제시되는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하신 종목을 남겨주시면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